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테크톡에서 JS의 이벤트 루프라는 주제를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된 모던 애자일 6기 정비호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번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맨 첫 번째 테크톡 때 발표를 했던 프로미스 그리고 어싱크 어웨이스에 대한 내용의 좀 연장선 느낌으로 느껴졌습니다. 한번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발표를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이제 지루한 이론 내용 같은 건데요. 일단 힙부터 설명을 드리면 힙은 메모리 할당이 일어나고 구조화되지 않은 넓은 메모리 영역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콘솔 로그 A라는 변수를 이제 콘솔 로그를 해줄 때 그 A라는 변수는 이 힙에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택, 이제 콜 스택인데요. 실행될 코드의 한 줄 단위로 할당, 코드 실행 또는 한 줄 단위로 해석 및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동기적인 언어라는 뜻이죠. 코드를 한 줄씩 읽고 실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웹 API인데요. 이 내용은 첫 번째 테크톡 때도 살짝 나왔는데, 타임아웃, 돔, AJAX 이런 비동기 처리들에 대한 것을 웹 API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백 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태스크 큐 혹은 이벤트 큐 등 다양한 형태로 설명이 되는데, 비동기 처리가 끝난 후 실행되어야 할 콜백 함수가 차례로 할당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는 이따가 예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주제의 핵심 내용인 이벤트 루프인데요. 이 콜백 큐에 할당된 함수를 순서에 맞춰서 콜 스택에 할당해준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론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이제 예제를 보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테크톡 때 나왔던 코드인데요. 콘솔 로그 A, set timeout, 콘솔 로그 B, 그리고 딜레이 1초를 주고 콘솔 로그 C.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다시피 A, C, B 순서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function first, second, third 이 함수들을 first, third 순서로 호출을 해봤는데요. 혹시 준혁 씨가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순서로 출력이 될 것 같습니까? CBA로 되지 않을까? CBA. 네. 틀릴 줄 알았는데 맞춰주셨네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CBA로 순서로 출력이 되고 마지막에 서드가 한 번 더 호출돼서 C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를 준혁 씨처럼 한 번에 이해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A, B, C라고 하셨을 분도 계실 텐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콜스택에 동작하는 과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컨텍스트 실행에 있어서 스택에서 기본적으로 전역 컨텍스트인 이 글로벌 컨텍스트가 깔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는 어나니머스 혹은 메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 펑션 first를 만나서 스택에 first가 하나가 쌓이죠. 그리고 second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third를 만나죠. second의 내부에 또 third를 호출하기 때문에 스택에 third가 쌓이게 됩니다. 네, 여기서 콘솔 로그 C를 스택에 쌓게 되고, 콘솔 로그 C를 출력하면서 스택에서 빠지게 되고요. 실행을 마친 서드도 스택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 세컨드를 만나게 되면서 다음 코드인 콘솔 로그 B를 스택에 쌓게 되고, 이 또한 콘솔에 B가 찍히면서 스택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실행을 마친 세컨드도 빠지고, 이제 first에서 콘솔 로그 A를 스택에 쌓고 출력하고 first 빠지고, 이제 다음 처음에 first로 호출을 했었으니까 그 다음 이제 third가 다시 한번 쌓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C를 출력하고 다 빠지고, 모든 함수의 실행을 마치게 되면은 이 어나니머스라는
전역 컨텍스트까지 빠지게 되면서 종료가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보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후입 선출 구조인데요. 마지막에 들어온 게 가장 먼저 가장 먼저 빠져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어나니머스 혹은 메인,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애일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 많이 궁금했는데 뭐 이런 해커 집단은 아니겠죠. 제가 그래서 이기의 석호님께 좀 자문을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 각 스코프마다 처음에 컨텍스트를 생성하는데 최초의 전역 컨텍스트가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스코프마다 각 컨텍스트가 더 생기고 자식 컨텍스트를 계속 생성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컨텍스트별로 스코프에 대한 프로토타입이나 변수를 이제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관리해주는 게 이 익명 스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텍스트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빠져나가고 이 익명 스택이 빠지고 나서야 해당 컨텍스트가 끝나면서 이벤트 루프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동작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나니머스가 깔리게 되는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 전역 컨텍스트가 처음에 깔리면서 윈도우라는 전역 객체를 생성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this가 이 윈도우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콘솔 로그 A 가장 첫 줄을 만나서 콜 스택에 쌓게 되고 콘솔에 A를 띄우면서 스택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set timeout이 들어오는데 첫 장에 개념 정리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set timeout, 이 비동기 처리들은 웹 API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웹 API로 set timeout이 빠지고 콘솔 로그 C가 콜 스택에 그대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콜 스택에서는 C를 출력하면서 스택에서 빠지게 되고 이 웹 API에서 이제 콜백 큐로 넘어갑니다. 왜냐, 이 1초를 기다리고 1초가 기다리는 게 다 끝나면 웹 API에서는 콜백 함수를 이제 콜백 큐에 넘기게 되는데 이게 사실 브라우저 엔진마다 좀 작동하는 게 다 달라요. 여기서 콘솔 로그 C가 먼저 끝나지 않고 웹 API에서 콜백 큐를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무튼 방식이 다 다른데 일단 그 과정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콜백 큐에서 익명 함수가 이제 이벤트 루프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콜 스택이랑 콜백 큐를 검사하는데 이 이벤트 루프가 콜백 큐에서 콜 스택으로 넘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콜 스택이 비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콜 스택이 완전히 비어 있기 때문에 콜백 큐에서 콜 스택으로 넘어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콘솔 로그 B를 스택에 쌓고 출력되면서 익명 함수 또한 마지막에 빠지고 모든 동작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딜레이를 0초로 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재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뭐가 콜백 큐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콘솔 로그가 지금 여기서 콘솔 로그가 먼저 찍혀서 C에서 나오고 스택에서 빠져나가든 안 나가든 어쨌든 웹 API에서 콜백 큐로 넘어가고 이 콜백 큐에서 콜 스택으로 이 이벤트 루프가 넘기는 조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콜 스택이 비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비었네 라는 걸 검사하고 어나니머스까지 다 빠져나가는 걸 본 후에 이벤트 루프와 콜 스택으로 익명 함수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콘솔 로그 B를 출력하게 되겠죠. 이번엔 프로미스가 등장을 했는데요. 혹시 승우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set timeout과 프로미스 둘 중에 뭐가 더 먼저 나올 것 같나요? 표출되는 건가요? 콘솔에 찍히는 저는 순서. 네. 전 프로미스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작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나니머스 쌓이고
콘솔 로그 A 출력해주고 set timeout 쌓이고 웹 API로 들어가고 프로미스 쌓이고 이 또한 웹 API로 들어가죠. 그리고 set timeout은 0초이기 때문에 콜백큐로 바로 넘어갑니다. then 또한 마찬가지로 콜백큐로 넘어가게 되죠. 어나니머스가 이제 빠지고 여기서 승우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미스가 먼저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이유는 뒤에 나올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스택에 then이 먼저 익명함수가 먼저 들어가고 프로미스에서 나온 익명함수가 먼저 들어가고 콘솔 로그 C를 출력하고 then 빠지고 마찬가지로 콜스택이 비어 있을 때 set timeout이 다시 들어가서 이 익명함수에 콘솔 로그 B를 스택으로 쌓고 마지막으로 익명함수까지 빠지면서 동작이 종료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 콜백 큐 안에 또 태스크 큐, 마이크로 태스크 큐, 애니메이션 프레임즈라는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이 콜백 큐 안에서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태스크 큐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방금 본 set timeout, set interval, set immediate 같은 태스크를 넘겨받게 됩니다. 마이크로 태스크 큐는 이제 프로미스, 방금 나왔던 프로미스 혹은 어싱크 어웨이, 기타 등등의 비동기 호출을 넘겨봤는데요. 이 마이크로 태스크의 우선순위는 일반 태스크 큐보다 더 높습니다. 여기서 매크로 태스크 큐는 태스크 큐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프레임즈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같은 브라우저 렌더링 관련된 태스크를 넘겨받는 큐이고 우선순위는 중간입니다. 마이크로 태스크보단 낮고 그냥 태스크 큐, 매크로 태스크보단 낮습니다. 그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서 가장 먼저 다 빠져나간 후에 마이크로 태스크 큐가 비어있는 걸 이벤트 루프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으로 매크로 태스크 큐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싱크 어웨이 또 똑같이 동작하냐 라는 의문점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애니메이션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콘솔 로그 before 펑션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콜스택에 쌓이고 그 후 이 my 펑션을 콜스택에 쌓죠. 그러면 첫 줄에 콘솔 로그 in 펑션을 출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my 펑션을 만나고 프로미스 객체를 반환하는 on이라는 함수를 비동기 함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await이라는 키워드를 만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는 await이라는 키워드를 만나게 되면 어싱크의 함수를 약간 지연시킨다라고 인식을 하게 돼서 마저 실행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my 펑션이 잠시 옮겨갑니다. 그 후에 after 펑션을 마저 실행하고 콘솔에 출력시킨 후에야 이벤트 루프가 이를 인식하고 my 펑션을 다시 콜스택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const response 이 변수 값에 response라는 변수 값에 1이라는 문자열을 담고 그 후에 콘솔 로그 response에서 1 느낌표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실행이 끝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